일본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섬에서 한국 신라시대 영역 표시 비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섬에서는 전기차의 필수적인 히토류가 100조 원 규모로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섬 주민들의 조상들은 조선섬이라고 불러왔으며 일제강점기에 와서야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엄청난 자원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섬 주변 바닷물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일본 국립박물관에서 보낸 해저 조사팀의 일원으로 이곳에 왔었죠. 저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제1교포 3세이면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물속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제 주변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는 수중 카메라를 들고 해저 바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무인도 주변에 옛날 유물이 있는지 조사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수심 15m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바위가 아니었어요. 네모난 모양의 돌기둥이 해조류에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해조류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미역과 다시마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돌기둥 표면에 뭔가 새겨진 게 보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자였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흔히 보던 한자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의 옛 문자를 많이 봤었어요. 이 문자들은 분명히 한국의 옛 문자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수중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도 카메라 플래시가 밝게 터지고 있었어요. 이 발견을 조사팀장님께 빨리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유물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비석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유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배 위에서 확인해보고 있었어요. 네, 맞았습니다. 분명히 고대 한국어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고향 땅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땅이었는데 빼앗겼다고 말씀하시곤 했었죠. 어린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석이 아니야. 비석의 크기와 모양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문자가 새겨진 위치도 특별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경계를 표시하는 비석 같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발견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걸 제가 발견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비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문자의 뜻도 완전히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비석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고대 한국어 자료들과 비교해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석은 8세기 신라시대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비문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신라국 남의 경계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나가 섬의 위치와 신라의 바다 영역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보니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만약 이 비석이 진짜라면 지금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이 섬이 실제로는 한국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런 큰 문제에 제가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였어요. 저는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팀장인 다나카 교수님께 이 발견을 보고하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제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박사, 이 발견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교수님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발견이 단순히 학문적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다시 다나가 섬으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비석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가면서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무인도인 다나가 섬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갈매기들만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섬 전체를 조사해보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유물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질 무렵 섬의 남쪽 해안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땅에서 이상한 반짝임이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특별한 광물질이었어요. 그 광물은 햇빛에 반사되어 신기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샘플을 채취했어요. 작은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연구실에서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바로 샘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화학 성분도 검사해봤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히토류 광물이었어요.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꼭 필요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매장량을 계산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대략 10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걸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청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혔어요. 김 박사님, 어제 발견한 유물 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한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어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 사안입니다. 즉시 모든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들은 제 컴퓨터와 연구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어제 찍은 사진들과 광물 샘플까지도 압수해갔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제가 힘들게 연구한 성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개인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믿을 만한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박민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제1교포이면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도쿄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민수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긴급함이 느껴졌나 봐요. 민수 선생님은 즉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도쿄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비석과 히토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런데 왜 당국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민수 선생님의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고 답했어요. 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경제적 가치 때문일 거예요. 민수 선생님이 히토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세계 공급량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땅에서 대규모로 발견된다면 저는 민수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고학 발견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섬이 정말 일본 땅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선생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이건 영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민수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발견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떨까요? 민수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당국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갔거든요. 그때 민수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제가 아는 언론인이 있어요. 야마다 기자라고 아사히 신문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말 양심적인 분이에요. 한일 관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는 민수 선생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야마다 기자를 만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 유품을 뒤져봤어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고향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혹시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다나가 섬이 조선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지도를 간직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민수 선생님께 연락했어요. 민수 선생님, 중요한 자료를 찾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옛 지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나가 섬이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민수 선생님도 놀라시며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음 날 저희는 다시 만나서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도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어요. 민수 선생님은 아는 지도학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야마다 기자와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분이었어요.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기사로 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야마다 기자님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개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옛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야마다 기자님은 관심을 보이며 지도를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분명 중요한 자료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수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지질학 조사를 명목으로 섬에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대학 연구진을 조직해서 공식 학술 조사를 신청해 볼게요. 야마다 기자님도 이 아이디어를 좋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나가 섬 주변에서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공식 발표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이 발견을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비석을 먼저 발견했는데 야마다 기자님도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민수 선생님의 학술 조사 신청은 예상대로 거부되었습니다. 정부는 다나가 섬을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반인 접근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어요. 다나가 섬 근처 어촌의 촌장님이 야마다 기자에게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기자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나가 섬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 말이에요. 사토 촌장님은 70대 어르신이었어요. 대대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어민 가족 출신이셨습니다. 저희 셋이 촌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촌장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촌장님은 차분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나가 섬에는 옛날부터 조선 사람들이 세운 돌비가 있다고 했거든요. 돌비라고 하시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돌로 만든 비석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 섬을 조선섬이라고 불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바뀐 거죠. 촌장님의 증언은 제 발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야마다 기자님은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어요. 이 기사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편집장이 야마다 기자님의 기사를 거부했어요.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확실한 증거도 부족해요. 야마다 기자님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저는 연구실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와 달리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아예 저와 대화를 피하고 계셨어요. 뭔가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는 사이에 누군가 제 연구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침입자들이 제 개인 물건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와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들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저는 제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학문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 선생님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 씨, 한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대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한일 양국 간의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진실이 숨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증언하기로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제 발견을 공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야마다 기자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 진실과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야마다 기자님은 제 한국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국회의사당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다나가 섬에서 발견한 신라시대 비석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촬영한 비석 사진과 할아버지의 옛 지도를 증거로 보여드렸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제 증언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김 박사님, 일본 당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압수와 연구 중단 명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명백한 학문의 자유 침해이자 역사 은폐 시도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의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한국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증언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고고학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진호 교수님은 제 발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김 박사님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의 객관성이었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만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과학적 증거와 국제학계의 검증이 필요했어요. 이진호 교수님은 국제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한국 증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다나가 섬의 히토류 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어요. 민수 선생님은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며 저를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야마다 기자님과 함께 일본 내 양심적 학자들을 설득해서 국제 공동조사를 지지하도록 했어요. 이건 진실, 규명의 문제예요. 국적을 떠나 학자로서 지지해야 해요. 놀랍게도 일본 내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의 몇몇 교수님들이 공개적으로 국제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학문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나가 섬에서 발견된 건 고대 일본의 영토 표시비라고 발표한 거예요. 비석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해석을 바꾸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즉시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비석의 문자와 내용이 명백히 신라시대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국제학계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저는 화상으로 참여해서 제 발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제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매우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분리해서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하버드의 존슨 교수님은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소한다면 가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국 정부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다나가 섬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동시에 유엔 해양법재판소에도 해양 경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어요.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 진실 규명이라는 원칙을 지켰어요.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보다 역사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재판의 핵심 증인이 되었어요. 제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법정에서 진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를 넘어서 역사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은 정말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15명의 재판관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법률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유리 박사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국 측 변호사님이 먼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다나가 섬에서 발견한 비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발견 과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비석의 크기와 형태, 새겨진 문자의 특징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신라국 남의 경계라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님의 추가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건 8세기 신라가 자신들의 바다 영토 경계를 표시한 거예요. 일본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1교포로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우셨던 건 아닙니까?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일본 국립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자입니다. 국적보다 학문적 양심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왜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발표했습니까? 일본 측의 계속된 공격에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일본 당국이 연구를 중단시키고 자료를 압수했기 때문이에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제가 촬영한 비석 사진과 할아버지 옛지도, 그리고 사토 촌장님의 증언이 모두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제 고고학자들의 분석 결과도
비석이 신라시대 것이라는 제 주장을 지지했어요. 일본 측도 맞대응했습니다. 다나가 섬이 일본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문서들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근대 이후 자료들이어서 8세기 비석의 증거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CNN과 BBC 등 주요 언론들이 연일 이 재판을 보도했습니다. 한일 간 새로운 영토 분쟁이라든지 100조 원 규모, 히토리를 둘러싼 법정 대결 같은 제목들이 세계를 뜨겁게 달궜어요. 특히 제 용기 있는 증언은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 개인의 안전을 무릅쓰고 나선 여성학자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야마다 기자님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 언론인들이 진실보도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민수 선생님도 일본에서 학문의 자유 수호 모임을 조직해서 활동했어요. 도쿄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정부의 학술 연구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일본 문화청이 제 연구를 중단시킨 진짜 이유가 히토류 매장지 때문이었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된 거예요. 한 일본 공무원의 양심 고백으로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정부는 히토류의 경제적 가치만 생각했어요. 역사적 진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이 공무원의 증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재판이 승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1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보다 소중한 건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게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입니다. 법정은 제 마지막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재판관님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과연 이 역사적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후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나가 섬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양국 간 추가 협의 필요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적 증거에 대한 공정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학문의 자유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제 공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한국과 일본 정부는 판결을 존중해서 다나가 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가 주관하는 국제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조사 첫날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다나가 섬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 학자들이 함께하는 조사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 발견을 완전히 뒷받침해줬어요. 비석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견된 토기 조각들도 모두 신라시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님은 이건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쓸만한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히토류 문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영유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보다 권력에 굴복한 걸 후회해요. 김 박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국립박물관도 저에게 복귀를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고고학 연구소 소장직을 맡기로 한 거예요. 이제 진정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 연구하고 싶어요. 야마다 기자님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을 냈어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독자들이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민수 선생님은 도쿄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국제협력이라는 강의를 새로 만드셨어요.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진실 추구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사토 촌장님은 다나가 섬을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셨어요.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논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양국 정부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1년 후 저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해요. 다나가 섬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청중들은 긴 박수로 제 연설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연설을 마치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향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다나가 섬은 이제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일 공동조사는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1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걸 두 나라가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옛 지도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 지도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시간에 저는 다나가 섬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의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정말 강해요. 권력과 이익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민족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바다를 건너다니는 갈매기들처럼 진실도 모든 경계를 넘어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위해 나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